여러분, you should come이랑 you must come.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작은 단어 하나로 문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말. 바로 영어 조동사인데요. 오늘은 이 헷갈리는 조동사들의 다양한 얼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문장인데요. You should come, 그리고 you must come. should, must. 이 작은 단어 하나가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느껴지시죠? 바로 이 미묘한 차이, 이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자료에 나온 아주 명쾌한 예문들을 길잡이 삼아서 조동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얼굴들,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들을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특히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마다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허락과 능력, 그리고 충고와 의지, 마지막으로 가장 헷갈리는 의무와 금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간단한 연습 문제로 확실하게 다져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매일같이 쓰는 단어들일 텐데요. 바로 허락과 능력을 나타내는 may와 can입니다. 이 둘은 어떤 얼굴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네들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다른 모자를 쓰고 나타나요. 첫째는 허락을 구할 때, 둘째는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능력을 보여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요청할 때 쓰이죠. 예를 들어 May I borrow your pencil? 이 문장 어때요? 여기서 may는 혹시 연필 좀 빌려도 될까요? 하고 아주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는 느낌이죠. 정중함이 뚝뚝 묻어납니다. 자, 이번엔 can을 볼까요? Despite her young age, Sarah can solve complex math problems. 이건 허락이 아니죠. 사라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할 수 있다. 바로 이 느낌. 그리고 Could you help me carry this heavy box? 이 문장 정말 많이 쓰죠. can의 과거형인 could를 쓰면요. 이렇게 부탁할 때 훨씬 더 공손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보다 훨씬 정중하게 들리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조동사 쌍, should와 will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should는 보통 충고나 제안을 할 때 정말 딱 맞는 단어고요. will이나 특히 그 부정형인 want는 절대 뭐뭐 하겠다 또는 절대 뭐뭐 안 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You should not behave rudely towards anyone. 이건 뭐 아주 명확하고 강한 충고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이런 조언이죠. 자, 이번엔 will의 의지입니다. I'm so upset when my son won't listen to me. 이 문장에서 won't는요, 단순히 내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미래 예측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절대 안 들으려고 한다. 그 고집, 그 강한 거부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진짜 헷갈려 하시거든요. 바로 의무와 관련된 조동사들 must와 have to입니다. 일단 긍정문일 때는 간단해요. must랑 have to는 둘 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 즉 의무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의미가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부정문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must not과 don't have to. 과연 이 둘이 같은 뜻일까요? 정답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함정인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must not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아주 강력한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명령인 거죠. 아주 단호해요. 반면에 don't have to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를 뜻해요. 그러니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느낌이죠. 이 두 예문을 보면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죠. You must not enter this area. 이건 이 구역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강력한 금지 명령이에요. 하지만 You don't have to attend the meeting.
이건 회의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라면서 의무를 덜어주는 훨씬 부드러운 말이죠. 완전히 다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왔는지 몇 가지 간단한 예문으로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를 견디려면 우리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괄호 안에는 would가 들어갈까요? should가 들어갈까요? 이게 공손한 요청일지 아니면 건강을 위한 조언일지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should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거나 조언하는 상황이니까요.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캠프에서 점심을 주니까 식사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괄호 안에는 ought not to일까요? don't have to일까요? 식사를 가져오는 게 금지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필요가 없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정확합니다. 점심을 주니까 굳이 식사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don't have to입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 예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뭘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의 단어라도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결정하는 건 바로 문맥이라는 것. 조동사는요, 단순한 문법 규칙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태도를 담아내는 그릇 같은 거죠. 금지의 의미인지, 불필요의 의미인지, 그 모든 건 대화의 상황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동사를 써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앞으로 영어를 쓰거나 들을 때 이 작은 단어들이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